안녕하세요. 북그리넬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욕심쟁이 거인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복한 왕자를 쓴 영국 작가죠. 물론 오늘 읽게 될 욕심쟁이 거인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본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제가 좀 다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은 날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인의 정원에 들러 놀았어요. 부드러운 푸른 풀밭 위로 별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군데군데 피어있는 넓고 멋진 정원이었지요. 봄이면 연분홍빛과 진주빛 고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복숭아 나무도 12그루나 있었어요. 나무 위에는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고 아이들은 새들의 달콤한 노랫소리를 듣느라 노는 것을 멈추곤 했지요. 여기 있으면 정말 좋아. 아이들은 와글와글 떠들어대며 즐거워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어요. 거인은 친구네 집에 가서 7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친구에게 해야 할 얘기를 다 해버렸고,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이 자기 정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냈어요. 거기서 무엇들 하는 거야? 거인이 굵은 목소리로 버럭 소리치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어요. 여기는 내 정원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말고는 아무도 여기서 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거인은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고 침입자는 고발하겠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써서 붙였어요. 거인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어요. 그쵸. 자기 집에 뭐 외부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놀고 있다면 그들을 막을 권리는 있어요. 집주인에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글쎄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정원이 넓고 아름답잖아요.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했을까? 그렇게까지 화를 냈다면 욕심쟁이 거인이라고 별명을 들을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이렇게 아이들은 거인의 담벼락 밑에 담장 안에서 풀이 죽어 있죠. 아, 저 안에서 놀 땐 정말 재밌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놀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풀 죽어 있는 모습이죠. 요즘 아이들도 사실 놀 곳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공간이 좁죠. 특히 도시에선 더 그렇겠죠. 이런 거인의 정원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이렇게 온 세상은 봄이 와서 꽃도 피우고 새도 울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거인의 정원에만 봄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풀밭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그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보고는 가엾은 아이들이 떠올라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대요. 그런 거 보면 자연과 아이들은 뭔가 교감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거인의 정원에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눈과 서리가 아주 기뻐했죠. 봄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1년 내내 여기서 이제 마음껏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풍도 불러내서 이 거인의 정원과 집을 완전히 그 겨울로 꽁꽁 무장을 했죠. 자, 우박도 이렇게 내리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거인은 도대체 봄은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야? 응? 창가에 앉아서 차갑고 하얀 정원 내다보며 중얼거렸죠. 빨리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봄은 오지 않았죠. 거인은 너무 욕심쟁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거인의 정원은 겨울이었고 북풍과 우박과 서리 그리고 눈만이 나무들 사이 춤추며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귓가에 아주 사랑스러운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거인이 깜짝 놀랐죠. 봄이 온 게 틀림없어. 밖을 내다보았는데요. 자,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냥 가지마다, 나뭇가지마다 앉아있죠. 바로 담장에 난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이 이 거인의 정원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나무들도 새들도 꽃들도 아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마음껏 자신들의 그 멋을 내뿜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도 한쪽 구석만은 겨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 아래에 작은 소년이 서 있었어요. 소년은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에 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엾은 나무는 매섭게 몰아치는 북풍을 맞으며 눈과 서리에 덮여 있었고 울고 있는 꼬마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소년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거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왜 이 정원에서 봄이 오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저 불쌍한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줘야겠어. 그리고 당장 담장을 없애 이 정원을 아이들의 영원한 놀이터로 만들어줘야겠어. 거인은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자, 이 아이를 안아서 그 나무까지 올려주니까 아이가 너무 기뻐해서 소년의 뒤로, 그러니까 이 소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물론 이 소년이 올라간 그 나무는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웠죠. 이제 아이들은 거인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정원으로 달려와서 이제 놀기 시작했죠. 그러자 봄도 따라 돌아왔어요. 얘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의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도끼를 가져와 담을 허물어뜨렸어요. 시장을 보러 가던 사람들도 거인과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꼬마는 어디 있지? 내가 나무에 올려주나 이 말이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 아이는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거인이 그럼 그 아이에게 내일 꼭 오라고 말해주려나? 하지만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거인은 몹시 슬펐어요. 자, 이렇게 날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거인의 정원에 와서 거인과 함께 놀기도 하고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거인의 마음속엔 항상 그 첫 꼬마 친구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 아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거인도 늙어서 이젠 아이들과 놀기보다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거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정원엔 예쁜 꽃들이 정말 많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이들이야. 자, 거인은 이제 정말 온화한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거인이 옷을 입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걸 봤어요. 흰 꽃으로 곱게 뒤덮인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의 가지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은으로 된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나무 아래 거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소년이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소년을 만나게 됐어요. 거인은 기쁨에 겨워서 그 소년에게로 달려갔는데 그 소년의 손바닥과 작은 두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게 보였어요. 거인 너무 화가 나서 누가 그런 짓을 했냐고 막 화를 냈어요. 내가 혼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사랑의 상처랍니다. 그 순간 거인은 정말 어떤 묘한 두려움에 빠져서 그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소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저를 이 정원에서 놀게 해주셨지요. 오늘은 제가 저의 정원으로 안내하겠어요. 천국으로요. 그날 오후 정원으로 놀러 온 아이들은 하얀 꽃에 뒤덮인 채 나무 밑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보았답니다. 자, 거인은 이렇게 편안하게 천국으로 갔어요. 자, 이 소년이 누구인지는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욕심쟁이 거인 읽어보셨는데요. 이 책을 읽고 어떤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방정 선생님도 주장을 하셨지만 어린이는 결코 어른이 되기 전에 미성숙한 단계의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보다도 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과도 교감을 하고 신과도 교감하는 그들 자신은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욕심쟁이 거인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약간 환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고 그들에게 그들을 잘못 대하면 분명히 어떤 인과응보라는 그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어린이 한 명의 어린이에게 우리는 사랑을 담아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생각은 저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어린이의 단계를 거쳐왔어요. 아이였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곳에는 그 아이의 생각과 모습과 그런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죠. 마치 우리가 왜 어렸을 때 그 사진을 보면 어린 모습이 아직도 내 모습에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진 않지만 내 어린 내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죠. 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유년 시절이었어요. 물론 그 시절에 뭐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너무너무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은 우리의 유년 시절이죠. 그 시절을 겪는 것은 어린이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 기간에 아동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기간을 잘 보내야지 그 한 사람의 생애가 어, 무난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장 발달 단계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자,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가 이 욕심쟁이 거인이라는 동화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어린이날이네요. 모두들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시고요. 또 풍요로운 5월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